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텟, 그죠? 예, 서비스 경영 능력 시험 파트 2 이미지 메이킹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실게요. 자, 이미지 메이킹에서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이미지의 개요. 그죠? 이미지의 개념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별표 2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내용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지의 개념 한번 중요한 만큼 예, 자, 집중적으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요. 자, 이미지는 모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그죠? 예, 라틴어 이마고와 동사형 이미터리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 또는 심상, mental picture.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이미지라고 한다고 하죠. 자, 세 번째, 이미지는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 감정, 생각, 느낌의 총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상대방의 주관적 경험과 심리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되는 하나의 상이다. 특처다. 그게 바로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일반적으로 이미지는요, 인간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자 개념이 될 수 있다. 자, 마지막, 이미지는요,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준거체계, 어떤 기준이죠. 예, 그리고 대상에 대해 지각하는 모든 것과 반응 행동을 결정짓는 그것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태도, 느낌의 총체를 이미지라고 한다 해서 이미지의 개념 이렇게 6가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미지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실게요. 이미지의 속성. 자, 첫 번째, 개인의 지각적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이미지는요,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그죠? 주관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이미지는 어때요? 무형적인 것으로 기대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때 또는 일련의 자극 내용을 차별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갖는 태도, 그죠? 태도와 같이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도 형성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이미지라는 거죠. 예, 이미지의 속성이에요. 자, 세 번째, 이미지는요, 인간이나 사물 등에 품고 있는 정서성을 동반하는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 내려 연구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예, 객관적인 게 아니라 어때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 어떤 정의를 내려서 예, 연구하기는 어렵다. 자, 4번. 일반적으로 이미지라고 하면요. 자, 시각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시각적인 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먼저 들어오고 또 눈에 잘 띄기 쉽기 때문에 잘 띄고 쉽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 설명을 합니다. 이미지 하면 그렇죠. 예, 머리에 떠오르지만 그것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의미를 예,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5번. 이미지는요.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 그리고 언어, 사고방식 등 시각적인 요소 외에도 수많은 감각에 의한 이미지도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마지막 이미지는요, 비록 비과학적인 개념, 규정이라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인식체계와 행동의 동기유인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예, 이미지의 속성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내용 어떠세요? 예, 이미지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이미지의 특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 본 교재가 나타내는 내용들과 한번 접목시켜서 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미지의 속성. 형성되는 이미지는요, 자, 행동 경향을 어느 정도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특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요, 여과 기능, 그렇죠? 정보가 옳거나 그르다라는 어떤 여과 기능까지 발휘를 한다. 자, 8번째. 이미지는요, 인식체계와 행동의 동기유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학습, 경험, 정보, 커뮤니케이션 등에 의해 변용이 되며 변용되어 형성되고 또 수정, 또 이거에 따른 변화도 할 수 있다,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미지의 개념 봤고요, 속성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소요. 자,
자, 첫 번째 외적 이미지예요. 외적 이미지. 자, 외형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죠. 외적 이미지. 자, 두 번째 내적 이미지예요. 예. 심리적, 정서적인 특성들이 고유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 세 번째, 음성 언어 표현적 이미지예요. 음성 언어 표현에서 느껴지는 인상. 이게 이미지다. 자, 네 번째, 사회적 이미지예요. 어떤 특정한 사회 속에서 성립이 되는, 그래서 리더십이나 이미지 리더십, 컬러 리더십, 또 에티켓 매너 등이 자, 사회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들 이렇게 네 가지 있죠. 예, 네 가지. 그거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랑 같이 내용 보시면서요. 칠판 강의 같이 들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다면 네 번째, 이미지의 형성 과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형성 과정에는요, 지각 과정, 그리고 사고 과정, 감정 과정, 이렇게, 예. 자, 형성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지각 과정입니다. 인지하는 거죠. 예. 인간이 환경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사고 과정은요, 과거와 관련된 기억과, 그리고, 자, 지각이라는 투입 요소가 혼합되어 개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감정 과정, 지각과 사고 이전에 감정에 의해 반응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요,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도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쇠가루 5번입니다. 자,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자, I, 인텔리전스죠. 지적 이미지. 자, M입니다. 마스크, 표정 이미지. 그리고 A, 애티튜드, 태도 이미지. G, 그루밍, 복장 이미지. E, 이모션, 감정 이미지. V, 보이스, 음성 이미지. 이렇게 해서요, 이미지의 구성 요소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예, 영어의 뜻들 예, 이렇게 접목하시면요, 내용 바로 또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쇠가루 6번입니다. 이미지를 관리하는 과정 나오네요. 네, 총 4단계로 예, 과정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1단계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점검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요. 예, 자신의 장점, 단점, 이미지를 정확히 파악한다. 자, 두 번째 단계, 이미지 컨셉 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희망하는 이미지를 정한다. 세 번째, 좋은 이미지 만들기. 자신이 희망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 강화, 단점은 보완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이미지 내면화하기. 자, 일시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진실된, 그렇죠. 예, 내적에서도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이미지가 되도록 노력한다. 해서 이미지 관리 과정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예, 챕터인데요. 자아 이미지입니다. 자아 이미지. 자, 자아 이미지가 어떤 건지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아 이미지란 자, 개인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준거 체계에 따라 자신에 대해 갖는 지각이다. 자아. 그죠? 예, 스스로 나죠. 예, 나에 대한 이미지. 자, 이런 자아 이미지는요,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생각, 느낌의 총합이다. 그게 바로 자아 이미지다라는 거죠. 자, 자아 이미지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실제적 자아 이미지. 자, 자신의 신체와 정신, 집, 가족, 기타, 예, 소유물 등으로 스스로가 현재 생활에 대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집합체. 이것을 우리는 실제적 자아 이미지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이상적 자아 이미지. 자신이 가장 높게 가치를 부여한,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말하죠. 자, 이미지이며 타인이나 사회적 집단과 많은 관련이 있는 이미지다. 자, 세 번째, 사회적 자아 이미지예요. 자, 타인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이며 자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인에게 비춰지도록 하는 그런 이미지이다. 자, 네 번째, 상황적 자아 이미지예요. 특정한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가져주기를 바라는 이미지. 마지막, 상품 표현적 자아 이미지. 자신의 이미지를 마케팅에 응용한 것이에요. 상품으로, 그렇죠?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자아에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이미지와 상품을 이상적 자아 이미지와 결합한 거죠. 따라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그렇죠, 상품 표현적 자아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자아 이미지의 유형들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3번. 대인 지각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겁니다. 자, 대인 지각 이미지의 정의. 자, 별표가 있네요. 그렇죠? 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볼게요. 대인 지각 이미지란 자, 타인의 어떤 다양한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으로 타인을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내적, 외적, 음성,
그리고 언어 표현적, 사회적 이미지를 인지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대인지각 이미지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대인지각 이미지다. 자, 대인지각은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사고를 바탕으로 그렇죠. 주관적으로 행해지며 자신의 고정관념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인지각 이미지의 정의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대인지각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별표 있네요. 그렇죠? 예, 중요하죠. 체크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대인지각 이미지 형성 과정. 자, 기초 제공 단서는 바로 연령, 성별, 신장, 그죠? 작업, 직업, 그리고 출신, 성격, 취미 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단서가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 인지, 사고, 기억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형성 과정에서 특이한 점들을 지닌다. 요거 볼게요. 자, 인지 단계입니다. 대인지각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 자, 인지 단계인데요.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 그죠? 또는 외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인지된다. 자, 인지 단계고요. 그 다음은 사고 단계입니다. 이러한 인지된 정보로 타인에 대해 개념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다. 사고 단계였고요. 마지막 기억 단계입니다. 자, 기억하기 쉽도록 단순화해서 기억 장치의 대인지각으로 형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대인지각 이미지 형성 과정 이렇게 3단계. 인지 단계, 사고 단계, 기억 단계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대인지각 과정에서 6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의 특이점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인지, 사고, 기억 이런 과정에서 과정을 그래서 조금 더 어때요? 심화된 거죠. 예, 좀 더 자세하게 세분화한 거죠. 자, 대인지각 6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 단계예요. 자, 타인의 외적인 이미지 지각하고요. 두 번째, 즉각적 판단 단계. 지각된 이미지를 판단합니다. 긍정 혹은 부정. 자, 세 번째, 원인 귀속 단계예요. 자, 외적 행동 그리고 내적 행동을 통해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성격 특성 추측 단계예요. 자, 타인이 생각하고 있는 특성들을 판단하죠. 그리고 자, 인상 형성 단계가 있습니다. 자, 앞 단계에서 지각된 타인의 이미지를 바탕으로요. 조금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인식하고 그렇죠. 지각하는 거죠. 인지하는 거죠. 자, 마지막 행동 예측 단계입니다. 지각했던 결과들 이렇게 5단계까지 했었던 그런 분석 결과들이 산출되고 반응하는 단계로서 타인의 행동을 미리 예측, 추측까지 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인지각을 하는 어떤 6개의 단계, 자, 중요하죠. 예. 자, 주목 단계부터 행동 예측 단계까지, 자, 각각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 그리고 그 키워드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대인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예, 오류 요인들. 자, 여러 요인으로 인해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되어 대인 지각을 방해하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대인 지각의 오류 요인들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자, 고정관념이에요. 그죠? 자신의 굳어진 시각. 고정된 어떤 관념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거죠. 오류죠. 자, 두 번째 현혹 효과입니다. 호감을 느끼면요. 긍정적인 판단 내리고 비호감일 때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효과죠. 자, 세 번째 자기 완성적 예언이에요. 자, 예언을요. 기대라고도 하며 타인에 대해 미리 갖고 있는 기대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자기 합리화예요. 자, 자신 선택한 결정은 틀림없고요. 자신이 생각한 것이 옳다는 어떤 편협된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귀인의 오류입니다. 자, 타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그 밑에 깔려있는 태도와 의도를 오히려 또 추측하려고, 추측해서 판단하는 것을 귀인의 오류라고 하죠. 자, 귀인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어때요? 행동의 어떤 원인 같은 거를 추측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죠. 예. 이건 어디까지나 어때요? 진실은 아니죠. 추론이고 추측일 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자,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효과들 살펴보실 거예요. 이미지와 관련된 효과들. 자, 몇 가지 나오는데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각에 나와 있는 정의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의 뜻.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초두 효과, 프라이머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초두. 자, 어떤 사람에 대한 초기의 정보가 나중의 정보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효과다라고 하죠. 예, 초두 효과. 자, 두 번째, 최근 효과 또는 최신 효과라고도 이야기해요. 리센시 이펙트입니다. 자, 이런 초두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판에 대한 정보 중 나중에 들어온 거, 가장 최근에, 예, 나중에 들어온 정보가 먼저 들어온 정보보다 어때요? 인상 형성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예, 우리는 최근 효과, 최신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맥락 효과 가볼게요. 컨텍스트 이펙트라고 하죠. 처음 인지된 이미지가 이후 형성되는 이미지의 판단 기준이 되고요. 자,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여 어때요? 인상 형성에 영향을 주는 효과, 이거를 우리는 맥락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 부정성 효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거티비티 이펙트. 자, 부정적인 특징이요. 긍정적인 특징보다 인상 형성에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부정성 효과입니다. 자, 마지막 후광 효과 또는 광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할로 이펙트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장점 또는 매력 때문에 다른 특성들도 같이 좋게 평가하는 예, 그런 효과입니다. 자, 첫 만남에서 호감을 느낀 대상은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관대하기까지 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예, 이런 상황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후광 효과 또는 광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효과들, 그죠? 효과들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악마 효과입니다. 자, 데빌 이펙트라고 얘기하죠. 어때요? 후광 효과는 반대되는 효과예요. 반대되는 어떤 현상으로서 보여지는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상대를 알기도 전에 예, 미리 부정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자, 그걸 악마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자, 7번 현저성 효과입니다. 비비드니스 이펙트라고 하죠.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을 가진 정보가 인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 8번입니다. 빈발 효과예요. 프리퀀시 이펙트라고 하죠. 첫인상이 비록 좋지 않게 형성되었더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제시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첫인상과는 달리 진지하고 솔직하게 되면요.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뀌게 되는 예, 그런 현상을 빈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9번. 자, 호감 득실 효과라고 얘기해요. gain and loss effect. 자, 누군가 자기를 싫어하거나 점점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요. 자기가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는 느낌을 받고요. 예, 반대로 자, 누군가 자기를 많이 좋아하다가 싫어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크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호감 득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효과들 예, 이렇게 9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효과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들, 개념들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메이킹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의 개요라고 되어 있죠.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면요. 그 개념에 대한 정의들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의 개요. 자, 예, 쇠가루 1번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보여지는 자기 이미지를 자, TOP 즉 시간과 장소와 경우에 맞게 연출하는 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다. 2번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가 이미지 메이킹이다. 3번 외적인 이미지 강화하고요. 긍정적인 내면 이미지 잘 이끌어내서 자신의 본질과 장점을 훌륭하게 표현하는 일 또한 이미지 메이킹이다. 마지막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지위에 맞게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를 자, 최상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다 라고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잘 정의해 놨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첫 번째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요. 자, 열등감이 해소 그리고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향상이 된다. 자, 두 번째, 궁극적으로는요, 대인관계 능력 향상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자신만의 개성을 발견해서요, 가장
나다운 나를 찾고 객관적인 자아상을 확보함으로써 자,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자, 이미지 메이킹이 갖는 의미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잘 정의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교재를 통해서 내용 더 볼게요. 자, 교재 보시면요. 자, 2번에 이미지 메이킹 예, 챕터 찾으시고요. 자, 챕터 02 이미지 메이킹 찾으시고요. 자, 예, 쇠가로 3번에 이미지 메이킹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자, 쇠가로 3번 이미지 메이킹의 방법 찾으셨나요? 자, 쇠가로 3번 이미지 메이킹의 방법에 1번 이미지 메이킹의 원칙과 전략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 있고 모델링 전략이 있죠. 네. 자, 이거 두 가지 복습하시면서 읽어주시고요. 저와 함께 2번 이미지 메이킹의 6단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의 6단계 자, 1단계 자신을 알라. 자,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결국에는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죠. 자, 2단계 자신의 모델을 선정하라. 자신의 모델을 선정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3단계 자신을 개발하라. 자신이 지닌 개성, 장점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서요. 자,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자, 4단계 자신을 그쵸 패키지 포장하라. 자신만의 특색이 있는 개성을 개발한다면 어죠? 그것이 또 잘 돋보이도록 예, 잘 포장해야 된다. 자, 5단계입니다. 자신을 팔아라. 자신의 능력을 상품화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이러한 상품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개발을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6단계네요. 자신에게 진실하라.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겉으로만 꾸미고 자신을 속이는 것은 어때요? 궁극적으로 신뢰감 형성할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미지 메이킹의 6단계 살펴보셨습니다. 자, 7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요. 예, 자, 두 번째 외적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외적 이미지란 정의 한번 볼게요. 자신을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성격, 심상, 인성 등의 내적 이미지가 외모나 표정, 자세, 말, 그죠? 행동 등을 통해 외부로 표현되는 현상이다. 그죠? 예, 표현되는 형상. 이걸 바로 외적 이미지라고 하죠. 자, 메이크업이나 헤어 컬러, 그죠? 예, 의복, 자, 표정 자세 등과 같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형태가 내적 성향과 하나가 되어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형상을 우리는 또한 외적 이미지라고 한다는 거죠. 자, 사람을 평가할 때 잣대가 되는 또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죠. 외적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상대를 판단하는 척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자, 마지막 사람을 평가하는 외적 이미지는요. 관계를 이어가는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자, 상대의 외적 이미지를 통해 내적 이미지도 판단하게 되며 더 나아가 자, 통합적인 사회적 이미지까지 형성하는데 어떤 그런 이바지를 한다, 기여를 한다. 이게 바로 뭐다? 외적 이미지다라는 거. 내용에 대한 정의 살펴보셨습니다. 자, 외적 이미지에 대한 정의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적 이미지 가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신체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신체 이미지. 자, 신체 이미지는요, 얼굴 이미지와 체형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호감을 주는 편안한 얼굴 이미지와 그리고 어때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체형 이미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에는요 부가적으로 더 나와 있죠. 내용들이 요것들 복습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컬러 이미지 메이킹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이미지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미지에 적합한 컬러를 적용하여 외적 이미지 향상하고 내적 이미지 강화를 완성할 수 있는 굉장히 유동적인 이미지다. 이게 바로 컬러 이미지 메이킹이다. 여러분들도요 자신과 잘 어울리는 그죠? 나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컬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번째네요. 뷰티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자, 뷰티 이미지는요 피부나 메이크업 그리고 네일, 복장 등 복합적 요소로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뷰티 이미지 메이킹까지 보셨고요. 자, 교재를 통해서 복장 이미지 메이킹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내용도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또 한 페이지 넘기시면 돼요. 두 페이지 넘기세요. 자,
자, 두 페이지 넘기시면 자, 왼쪽 페이지에 중간에 있습니다. 쇠가루 5번 복장 이미지 메이킹이 있습니다. 자, 교재에는요. 그죠? 사복일 경우와 유니폼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내용 점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7번 보실게요. 자, 외적 이미지 메이킹에 이어서 그죠? 우리는 지금 내적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내용에 대한 정의, 이미지에 대한 내적 이미지에 대한 정의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자, 1번 내적 이미지란 자,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인 그런 어떤 특성 등이 고유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서 심성, 생각, 습관, 욕구, 감정 등의 유기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그게 바로 내적 이미지다. 자, 외부로 표출되는 모든 이미지는요. 자, 어디서 출발한다? 그렇죠. 내적 이미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가치관, 신념, 개인의 심리, 동기, 타인에게 느끼는 상대 심리 등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자, 개인이 느끼는 심리는요. 경험의 차이가 있지만 사랑이나 질투, 분노, 그리고 어떤 행복, 기쁨, 슬픔 등이 내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타인에게 느끼는 상대 심리는요, 자신의 열등감, 만족감, 그렇죠. 더 나가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등이 내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적 이미지에 대한 정의,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네요. 그렇죠? 자,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의 이렇게 봤고요. 자, 그렇다면, 자, 내적 이미지 메이킹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들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실게요. 자, 지금 보셨던 내용 바로 옆 페이지의 상단에 있습니다. 쇠가루 2번이네요. 자, 쇠가루 2번. 내적 이미지 메이킹의 장애 요인 이렇게 있어요. 찾으셨죠? 자, 쇠가루 2번. 내적 이미지 메이킹 장애 요인. 자, 관련 증상 쭉 읽어볼게요. 자, 우울장애, 조울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특정 공포증,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인격장애, 신경성 식욕부진장애, 약물중독장애 이렇게 내적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들 이렇게 쭉 읽어봤고요. 마찬가지로 복습하시면서 장애 특징들까지 한번 쭉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4번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 PB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퍼스널 브랜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이미지 브랜딩 과정을요, 개인에게 적용한 것이다. 자, 한 개인의 매력적인 모습을 찾아서요,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본인의 강점을 부각하여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뭐라 그런다? 그렇죠. PB.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2번. 없는 것을요, 그렇죠. 과장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장점 또는 강점과 매력 요인을 잘 알고요. 이것을 타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표현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PB다. 퍼스널 브랜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퍼스널 브랜딩의 프로세스가 있네요. 그렇죠? 어떤 단계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가? 자, 그 다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자, 그 다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인가?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단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이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여러분도요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PB를 한번 만들어보는 기회 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퍼스널 브랜딩의 구체적인 방법들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실게요. 자, 교재 보시면요. 아까 보셨던 내용 한 장 넘기시면 돼요. 한 장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바로 상단에 있습니다. 자, 쇠가루 3번. 그렇죠. 퍼스널 브랜딩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퍼스널 브랜딩의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을게요. 첫 번째, 나의 이미지 비교 분석. 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벤치마킹할 인물을 찾고요. 그리고 원하는 직무의 특징과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직무 이미지와 나의 이미지의 차이를 또 분석해요. 그리고 나의 이미지와 직무 이미지를 일치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이 만들어지는 거죠.
각각의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도 복습하시면서 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요. 자, 그 아래에 있는 내용 보시겠게요. 자, 쇠가루 4번이죠. 이번에는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퍼스널 컬러, PC라고 이야기를 하죠. 퍼스널 컬러는요, 자신이 가진 신체색과 조화를 이루어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하는 개개인의 컬러를 의미한다. 이게 바로 퍼스널 컬러라고 하네요. 자, 의미 잘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7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3번. 자, 서비스 종사자의 이미지 메이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직업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직업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자, 1번. 서비스 종사자의 신체적인 모습이나 또는 의상은요, 자신과 회사의 이미지를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고객에게는 그 서비스 종사자가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첫 관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네. 자, 그만큼 어때요? 서비스 종사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인에게 용모와 이미지는요, 직업 의식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고객은 또 어때요? 서비스 종사자의 용모와 복장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고 신뢰감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자,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모습.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하고요. 세련되고 단정한 용모와 복장 갖추고 서비스하는 것은 전체적인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 4번. 특히 식음료 다루거나 인적 서비스가 대부분의 서비스를 차지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특히 더 단정함과 청결함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 2번, 3번 서비스 종사자의 외적, 내적 이미지 메이킹은요.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실게요. 자, 교재 보시면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 옆 페이지 보시면 되세요. 자, 챕터 3. 자, 03. 서비스 종사자의 이미지 메이킹 찾으셨죠? 거기에 2번입니다. 자, 서비스 종사자의 외적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2번. 서비스 종사자의 외적 이미지 메이킹. 자, 요 단락 공부하실 거예요. 첫 번째, 자, 신체 이미지 메이킹 있네요. 쇠가루 1번에 신체 이미지 메이킹. 거기에 2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서비스 종사자의 외적 이미지는 곧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을 기업의 가치관에 부합되도록 이미지 메이킹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한 어때요? 3번. 신체 이미지는요, 서비스 전체에서 중요한 상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예, 이번에는 두 번째, 쇠가루 2번입니다. 자, 컬러 이미지 메이킹 나와 있어요. 컬러 이미지 메이킹 1번. 자, 서비스 종사자에 있어서 컬러 이미지는요, 유니폼이나 조직의 색을 연출해야 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소화해낼 수 있도록 자신의 컬러와 자, 또한 직업의 컬러의 조화를 이루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읽지 않은 내용들은요, 복습 때 또 읽어주셔야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쇠가루 3번입니다. 뷰티 이미지 메이킹이 있어요. 예. 자, 서비스 종사자에게 뷰티 이미지는요,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신을 서비스 상품을 생각하고 아름답게 연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부, 그렇죠? 두 번째 메이크업.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자, 메이크업과 관련돼서 여성 메이크업,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남성 메이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 메이크업의 포인트들, 그리고 그 포인트를 연출하는 방법들 마찬가지로 복습하시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 자, 3번 헤어가 있습니다. 헤어. 자, 헤어스타일은요, 전체적인 이미지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서비스 종사자다운 연출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요. 아주 사진이 잘 나와 있어요. 네, 올바르게 연출한 내용들, 모습들 잘 나와 있죠. 저 그 아래 보시면요, 여성과 남성의 헤어스타일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성일 경우에, 남성일 경우에 이렇게 자, 그 사진과 함께 관련된 내용들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이해하시면서 복습하실 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요, 네일 풋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자, 어때요?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고요. 또 지나친 네일 아트는 피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남성, 여성 네일 이미지 메이킹 사진 또 잘 나와 있죠. 요거 보시면서 내용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될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복장 이미지 연출이 있습니다. 저 그 아래 박스. 자, 여성 복장 이미지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여성 복장 이미지는요, 복장과 블라우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타킹, 구두, 장신구 이렇게 있어요. 각각에 맞는 복장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요거 몇 가지만 보고 갈게요. 자, 복장일 경우에는요. 자, 오른쪽 내용 보시면 정장이 기본이고요. 일하기 편하면 세련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자, 블라우스의 경우는 어때요? 속이 들여다 보이는 블라우스는 그쵸, 금물이고요. 또 속옷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나오지 않도록 또 주의까지 요망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는 남성의 복장 이미지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때요? 슈트를 입죠. 자, 위아래 소재로 위아래가 같은 소재로 지은 한 벌로 된 정장이 바로 가장 기본되는 모습이다. 또 자신의 체형에 맞는 복장 착용한다 등 해서 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자, 장신구까지 남성의 복장 이미지에 대한 어떤 연출법들 잘 나와 있습니다. 복습 때 꼭 잊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유니폼의 착용이 있어요. 유니폼. 자, 어떤 유니폼을 착용하는 의미 한번 볼게요. 자, 외부적으로는 소속 회사, 직장 문화를 표현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그렇죠. 조직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착용하는 게 바로 유니폼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청결함과 단정해야 되고요. 또 몸에 어때요?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착용하는 데 있어서의 규정, 준수 같은 것들, 준수 사항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한 많은 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죠. 자, 유니폼의 착용 같은 거 사진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의 사진 잘 보시면서 또 내용 한번 잘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있는 3번 서비스 종사자의 내적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보고 같이 읽을게요. 자, 3번 서비스 종사자의 내적 이미지 메이킹. 자, 1번 자, 메이크업이란 말 그대로 이미지를 업시키는 일이다. 자, 외모는요, 세련된 이미지를 하고 있으나 표정은 굳어 있거나 또는 우울한 느낌이 전달된다면 서비스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비스 현장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마음 상태와 기분을 점검하도록 한다. 내적 이미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내적 이미지 메이킹 할 준비 하라는 거죠. 자,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고객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무장하며 자신의 일이 사회와 조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 또한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뒷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내용 더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복습하시면서 내용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포인트 하고요.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미지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이미지의 속성,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들 살펴보셨습니다. 자, 또한 자아 이미지의 개념과 유형 봤고요. 자, 대인지각 이미지 개념. 자, 다 떠오르시죠? 개념들. 그리고 이런 대인지각 이미지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 요인들 보셨습니다. 자, 덩달아서요. 덧붙여서 이미지 형성과 형성 관련된 효과들 보셨고요. 자,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 효과, 그리고 지금 했던 내적, 외적 이미지 메이킹, 더 나아가서 서비스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외적과 내적 이미지 메이킹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